여러분의 즐겁고 풍요로운 여가 활동을 위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여가 생활, 전 세계 각국의 특별한 도시로 떠나는 시간이죠. 라디오 세계 여행 박성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이 시간 프랑스의 곳곳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니스 여행을 계속하는 거죠? 네, 니스는 유럽인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휴양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중해의 바다와 햇살을 따라서 화가들의 걸음도 이어져서 화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니스를 너무도 사랑한 대표적인 두 화가 마티스와 샤갈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샤갈 미술관과 마티스 미술관을 정주라 청취자들과 함께 둘러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 미술관 모두 심의의 언덕이라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요. 걸어서 가려면 시간과 체력을 좀 챙겨서 가야 하고 버스를 타고 가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샤갈 미술관부터 둘러보면 될까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뮤지엄 패스를 끊는 것부터 미술관 관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뮤지엄 패스가 따로 있군요. 네, 뮤지엄 패스가 있으면 니스에 있는 12개 미술관과 2개의 갤러리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요. 저는 48시간 2일권을 10유로에 구매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미술관 2곳만 봐도 따로 표를 끊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저 여기에 더해서 3곳을 더 관람했으니까 패스를 정말 유용하게 쓴 거죠. 깨알같이 쓰셨네요. 네. 패스가 3일권, 7일권, 2일권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여정에 맞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스의 그 해변도 즐기면서 이렇게 꼼꼼히 그림도 관람을 하려면 여유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뮤지엄 패스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샤갈의 그림들 보러 가면 되겠죠? 네. 샤갈은 러시아 태생의 프랑스 화가인데요.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 화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973년 개관한 니스의 샤갈 미술관에는 샤갈의 작품 4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미술관에 들어서면 성서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가득 전시된 메인홀에 먼저 발을 딛게 됩니다. 네. 창세기를 표현한 12점의 그림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신다면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샤갈 미술관의 그 메인 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색채라든지 어떤 터치가 화려한 그림들인데 엄숙함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성서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만 모아둬서 맞아요. 그런지 다른 미술관들보다는 고요하고 또 엄숙한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메인홀에 전시된 작품은 창세기를 표현한 그림들만 모아뒀고요. 인간의 창조부터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이브, 이삭의 희생, 노아의 방주, 십계명을 받는 모세 같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샤갈 미술관은 성서 메시지 미술관이라고 불릴 만큼 성서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이 많은 곳입니다. 샤갈의 그림들은 인간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 정직한 기도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샤갈의 그림들이. 샤갈은 자신이 지닌 예술적 재능을 모두 끌어다가 신심을 표현하는 데 썼다는 그런 느낌이 미술관에 보니까 들더라고요. 그 창세기 말고 성서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많을 텐데 놓치지 않고 봐야 할 작품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주제는 아가서를 주제로 한 5작품입니다. 네. 노래들의 노래 연작인데요. 샤갈이 부인과 사별하고 두 번째 부인 을 만나서 사랑 고백을 할 때 그린 5편의 그림입니다. 고백을 할 때 그린 그림, 노래들의 노래 역시 사진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일단은 어떤 화려한 색감이 먼저 그렇죠.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 듯한 그런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 사랑을 고백하는 이 프로포즈에 딱 맞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서의 아가서 내용도 사랑을 다룬 것인 만큼 종교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정말 환상적이면서도 따뜻하게 표현을 해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작품들이 연인에게 감동적인 선물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 그림들을 설치 전시하기로 했던 성당에서는 외면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요? 방스 교회 카르벨 예배당을 위해서 이 아가서 작품을 비롯한 여러 성서 이야기를 그렸는데 네. 성당에서는 아가서를 모티브로 한 샤갈의 그림들이 너무 외설적이라고 전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2가지 그림만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약간 누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외설적인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심이 깊은 샤갈이 받았을 충격이 사실 상당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당시 문화부 장관이던 앙드레 말로가 진가를 인정해서 교회 대신 국가가 수장하겠다 하고 이 니스의 샤갈 미술관을 열어서 전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네. 물론 니스의 샤갈 미술관에는 성서 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샤갈이 성서 이야기만큼이나 자주 그렸던 주제가 서커스인데요. 서커스요. 샤갈 미술관에서 특히 눈길이 갔던 작품으로 춤, 고개사, 푸른빛의 서커스 같은 이런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춤과 고개사 그림도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화려한 색감이 네. 먼저 눈에 들어오고 있고 몽환적인 어떤 느낌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그 느낌이 전해져서 다행입니다. 네. 어. 두 그림의 주제가 된 서커스는 샤갈에게 유년기를 추억하게 하고 고향인 러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향수였다고 합니다. 서커스 무대 미술까지 맡았을 정도로 서커스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품에 자연스럽게 많이 담기게 됐을 테고요. 샤갈 미술관의 작품들은 주제뿐 아니라 형식도 정말 다양한데요. 회화뿐 아니라 도자기,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모자이크, 벽화와 파나, 그리고 조각 작품까지 샤갈의 예술적인 면모를 모두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총망라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니스를 가시는 분들은 꼭 여유를 갖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샤갈 미술관 둘러봤고요. 이어서 마티스 미술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앞에 심의의 언덕에 두 미술관이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마티스 미술관은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더 걸어간다면 올라가야겠네요. 마음을 먹고 언덕을 올라가야 되고요. 네. 아니면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버스를 타시고요. 근데 걸어가시는 분들은 가는 길에 로마 시대 원형극장 유적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티스 미술관은 17세기 이탈리아 제노바 양식으로 지어진 옛 건물에 있는데 우아한 17세기 건물의 지하 입구를 통과하면 의외로 깔끔한 현대식 전시 공간이 나옵니다. 미술관이 처음 문을 연 것은 1964년인데 지금처럼 개조 공사를 1992년에 해서 다시 네. 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마티스와 마티스의 상속자들이 기증한 작품과 국가가 또 위임한 작품 등 총 6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회화, 드로잉, 파나, 조각 정말 종류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티스 하면 야수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원색의 아주 강렬한 붓터치로 네네. 현대적인 감각을 좀 표현한 그런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마티스는 야수파의 창시자로 불리거든요. 네. 야수파는 빨강, 파랑, 초록과 같은 강렬한 색을 사용하고 거친 붓질을 특징으로 하는데 마티스는 회화뿐 아니라 종이 오리기를 이용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말년에 아프고 난 다음에요. 네. 마티스 미술관에 들어서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작품이 꽃과 열매라는 벽면을 가득 채운 대작인데요. 물과 고무를 섞어서 만든 불투명한 수채 물감인 과슈와 색종이로 오려붙여 만든 작품입니다. 이 미술관에 있는 또 하나의 대작 푸른 누드 4도 같은 기법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말씀하신 작품들 역시 사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또 푸른색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서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궁금하거든요. 어린이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먼저 꽃과 열매는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강렬함을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마티스가 니스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중해의 푸른 빛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다채로운 색을 썼습니다. 마티스는 색이 단순할수록 내면의 감정에 더 강렬하게 작용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푸른 누드 4에서도 푸른색만 썼습니다. 그러네요. 미묘하게 근데 다른 푸른색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 아름다움을 빼어나게 잘 살렸다고 평가되는 유명한 색종이 작품입니다. 제목에 누드가 붙었지만 푸른색의 시원함을 가장 잘 살려주는 이미지로서 누드가 고안된 것일 뿐 인체의 관능미와는 거리가 멀고 순수한 자연의 관능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지중해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푸른 누드를 통해 자연스레 표현한 건데 니스의 초상화로 불린다고 합니다. 네, 작품에 또 니스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정을 쏟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티스가 유독 니스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여기 네. 있는 작품 중에 성류가 있는 정물이라는 느낌을 보니까 그 그림을 보니까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이유를 네. 알겠더라고요.
창문과 탁자, 석류가 있는 단순한 그림인데 바깥에 맑고 밝음을 통해서 실내의 어둠과 깊이가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진 한번 보죠. 오, 그림과 함께 마티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네네. 귀한 사진인데, 사진도 네. 사실 제목을 몰랐다면 이게 석류인지 잘 모르겠어요.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놔서. 네네. 네. 그림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그림은 바깥이 맑고 밝으니까 실내는 평화롭고 네. 그 속에 자유와 행복도 존재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마티스가 따뜻한 지중해 기후 속에서 기관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1917년 니스에 처음 도착했는데 첫날부터 비가 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비가 이어졌다는데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창을 통해서 들이치는 온화한 햇빛을 처음 맞이하게 됐는데 그 순간 마티스는 최고의 행복을 느꼈고 여생을 니스에 머물겠노라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풍경과 느낌이 방금 말씀드린 그림, 석류가 있는 정물 네. 같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림을 보니까. 이미 파리에서 예술적 성취를 모두 이룬 마티스에게 지중해의 햇살은 뜻밖의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화풍에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데요. 경쾌하고 밝은 색조로 돌아선 마티스는 말년까지 니스에 머물면서 수많은 걸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영박 님께서 표현한 작가의 섬세함이 놀라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작가님도 대단하세요. 마치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 이유가 또 이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수님께서 니스의 미술관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네, 오늘 글을. 보람차네요. 오늘은 멋진 그림 여행 해봤는데 이어지는 다음 여행은 또 어떤 여행일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경 작가였습니다.